요즘은 AI로 통역하는데 당신이 상대가 되겠어? 남편은 비웃으며 아내의 15년 경력을 한마디로 짓밟았습니다. 저런 오래된 상가 건물에 돈 쓸 바에 코인 사라. 북카페의 꿈마저 조롱당한 그 순간 아내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집을 담보로 사기 대출을 시도하는 걸 발견했을 때 그녀의 완벽한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2년 후 그 오만했던 남편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을 제일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그날 새벽 침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낮고 급했어요. 민준이 서재문을 살짝 닫으며 속삭였습니다. 형님, 그 방법밖에 없어.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코인에 올인하면 한 달 안에 몇 배는 건진다고. 저는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민준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처동에 그거야 뭐 서류 좀 손보면 되지. 인감 도장만 있으면 돼.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저와 민준의 결혼 생활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습니다. 민준은 대기업 임원이었고 저는 전직 국제행사 통역팀장이었어요. 15년을 함께 살았죠. 민준이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도 어머니께 300만 원 송금했어. 확인해봐. 저는 부엌에서 커피를 타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민준이 신문을 접으며 덧붙였습니다. 요즘은 AI로 통역하는데 당신이 상대가 되겠어?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낫지. 저는 커피 잔을 들고 거실로 걸어가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제 경력이 있잖아요. 민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경력? 10년 전 얘기잖아. 지금은 기계가 더 빠르고 정확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커피를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몰랐죠. 제가 여전히 프리랜서로 국제 컨설팅 통역 일을 하고 있다는 거요.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입의 10%만 민준에게 보고했어요. 나머지 900만 원은 친정 어머니가 관리하는 해외 계좌로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로 말씀하셨습니다. 유정아, 이번 달 것도 잘 들어왔다. 지금까지 모은 게 3억이 넘네. 저는 책상 서랍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그 돈은 민준 은퇴하면 둘이 북카페 차릴 자금이에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사람이 널 그렇게 무시하는데도 그러니? 저는 서랍 속 북카페 설계 도면을 꺼내 펼쳤습니다. 민준이도 은퇴하면 달라질 거예요. 그때 둘이 조용히 책 읽고 차 마시면서 살면 좋잖아요. 도면 위에는 작은 카페 공간과 서가가 그려져 있었어요. 저는 그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제 꿈을 짓밟았습니다. 민준이 제 노트북 화면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이게 뭐야? 북카페? 저런 오래된 상가 건물에 돈 쓸 바에 코인 사라.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제 취미예요. 민준이 맥주캔을 따며 말했습니다. 취미치고는 너무 현실성 없어. 요즘 누가 책 읽어?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민준의 목소리를 지워주길 바랐어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 민준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민준이 새벽 2시에 서재 불을 켜고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모니터 불빛이 복도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서재 문틈으로 민준을 봤어요. 민준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준이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올라가라. 제발. 컴퓨터 화면에는 코인 시세 그래프가 보였습니다.
빨간색 선이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어요. 민준이 머리를 감싸쥐며 신음했습니다. 아, 5천만 원이 날아갔어. 저는 문 뒤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출근하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회사 일로 좀 바빠. 며칠 늦게 들어올 수도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하지만 민준은 회사에 가지 않았어요. 저는 민준의 차량 위치 추적 앱을 확인했습니다. 민준의 차는 강남의 한 코인 거래소 앞에 주차되어 있었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민준이 밤중에 제 서랍을 뒤지는 걸 봤습니다. 저는 침실 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내다봤어요. 민준이 거실 서랍장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서랍을 열고 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인감 도장을 찾는 듯 했어요.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애썼죠. 민준이 서랍을 닫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침실로 돌아와 문을 닫았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 저는 민준의 통화를 엿들었습니다. 민준이 전화를 끊고 서재 문을 열었어요. 저는 침실로 뛰어가 이불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민준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어요. 민준이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어머니한테 전화 좀 드려. 내가 요즘 바빠서. 저는 식탁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민준이 현관문을 나서며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며칠 뒤에 집 관련해서 서류 좀 써야 할 수도 있어. 미리 얘기해 둘게. 저는 민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즉시 친정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왜, 무슨 일이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해요. 제 서류를 위조할 것 같아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자식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구나.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녹음기 켜놓고 증거 모아. 내가 강 변호사한테 연락할게.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날 밤 저는 녹음기를 켜고 민준의 서재 앞에 숨었습니다. 민준이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내일 은행 가서 서류 제출하면 되죠? 저 동의서는 제가 알아서 준비할게요. 상대방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대출받고 코인으로 몇 배 벌면 갚고도 남죠. 저는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민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후, 이번만 성공하면 돼. 이번만. 저는 조용히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 동의서는 제가 알아서 준비할게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서류 봉투를 건네셨어요. 유정아, 이게 내 해외 계좌 정보와 자산 명세야. 강 변호사가 이미 모든 걸 법적으로 보호해뒀어. 저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3억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보였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넌 그동안 참 착하게 살았어. 그 사람한테 속으면서도 북카페 같은 순진한 꿈을 꿨잖니.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어머니가 제 턱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이제 그 착한 마음 버려. 널 배신한 놈한테 줄 선해 같은 건 없어. 저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가 봉투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강 변호사 명함이야. 내일 당장 가서 상담받아.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강수진 변호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북카페 설계 도면을 꺼내봤습니다. 도면 위에 그려진 작은 카페와 서가를 바라봤어요. 민준과 함께 조용히 책 읽고 차 마시던 미래를 꿈꿨던 그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도면을 천천히 찢었습니다. 한 조각, 또 한 조각. 조각난 종이들이 책상 위에 흩어졌어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순진했던 나. 이제 이 돈은 오직 나만을 위한 거야. 저는 휴대폰을 들고 강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상담하고 싶습니다. 답장이 금방 왔어요. 알겠습니다. 준비하실 것 있으면 모두 가져오세요. 저는 녹음 파일과 민준의 통화 기록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북카페 도면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을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민준이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저는 평소처럼 웃으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오셨어요? 저녁 준비할게요. 민준이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어요. 오늘 피곤하네. 빨리 좀 해줘.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며 대답했습니다. 네, 금방 할게요. 저는 도마 위에 채소를 올려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칼날이 주방등 아래에서 차갑게 빛났어요. 저는 채소를 썰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준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어요. 오늘 뭐 해? 저는 가방을 매며 대답했습니다. 해외 기업 통역 미팅 있어요. 늦을 수도 있어요. 민준이 신문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저는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민준은 신문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생각했어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라고. 강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역 근처 빌딩 12층에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깔끔한 대기실에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유정 님이시죠?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안내를 받아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강수진 변호사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께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변호사가 의자를 권하며 물었어요. 준비하신 자료 있으시죠? 저는 가방에서 USB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녹음 파일과 통화 기록, 그리고 민준 씨의 코인 거래 내역이요. 강 변호사가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 동의서는 제가 알아서 준비할게요. 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명백한 서류 위조 시도네요. 저는 두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민준 씨가 회사 법인 카드로 코인 거래소에 입금한 내역이에요. 제가 민준 씨 이메일 계정을 알아서 확인했어요. 강 변호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공금 유용 가능성도 있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것도 녹음했어요. 강 변호사가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회사 돈 5천만 원만 잠깐 빌렸어. 코인으로 벌어서 바로 메꿀 거야.
강 변호사가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형사 고소도 가능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럼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강 변호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서류 위조 미수로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공금 유용 부분은 회사 감사팀에 제보하고요. 저는 강 변호사의 말을 하나하나 받아 적었어요. 강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해외 자산은 안전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이미 법적 보호 조치 다 해두셨어요. 강 변호사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현명하신 분이시네요. 남편분이 자산에 손 뗄 방법이 전혀 없겠어요. 저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됐어?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며 대답했어요. 강 변호사님이 고소 준비 시작하신대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잘했어. 이제 물러서면 안 돼. 저는 로비로 나왔어요.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유정아, 오늘 오후에 은행 가서 공동통장 거래 내역 다 뽑아둬. 나중에 필요할 거야. 저는 메모장에 적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어머니가 한 박자 쉬고 물으셨어요. 괜찮니? 저는 빌딩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코인 시세 그래프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저녁 드셨어요? 민준이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배고프지도 않아.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어요. 민준이 갑자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래, 올라가. 더 올라가. 저는 냉장고 문 뒤에서 민준을 훔쳐봤어요. 민준의 얼굴이 모니터 불빛에 파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지금 15% 올랐어요. 내일 대출만 나오면 대박이에요. 저는 조용히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준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은행원한테 내일 오전 10시에 서류 제출하기로 했어요. 처인감은 제가 찍을 거고요. 저는 숨을 죽이고 녹음을 계속했어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통역 일한다고 맨날 밖에 나가 있어요. 저는 녹음을 멈추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어요. 그날 밤 민준의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시어머니라는 이름이 떴어요. 저는 한숨을 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유정아, 민준이가 요즘 큰일 준비한다며?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투자로 대박 날 거래. 너는 민준이 일에 절대 방해하지 마. 저는 이불을 꽉 쥐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됐어. 너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 민준이가 성공하면 너도 좋잖아. 저는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민준이 덕에 내가 매달 300만 원씩 받잖니. 너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강해졌어요. 알았지? 민준이 하는 일에 딴지 걸지 마. 알았어?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닦고 녹음 파일을 확인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민준이 하는 일에 딴지 걸지 마. 저는 파일 이름을 시어머니 압박 증거로 저장했어요. 다음 날 새벽 민준이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저는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어요. 민준이 넥타이를 매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돼. 오늘만. 민준이 현관문을 나갔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강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 씨가 오늘 은행 갑니다. 고소장 접수해 주세요. 답장이 금방 왔어요. 알겠습니다. 오전 9시에 경찰서 갑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녔습니다. 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한유정님, 고소장 접수 완료했습니다. 저는 커피 잔을 내려놓았어요. 감사합니다. 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은행 본점에도 경고 전달했어요. 남편분 대출은 중단될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민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민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유정아, 지금 어디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카페에 있어요. 왜요? 민준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당장 집으로 와. 당장.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계산을 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거리는 평소처럼 평온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세계는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걸요.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서류를 건네셨어요. 유정아, 이건 내 사업자 등록 서류야. 저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AI 기반 감성 통역 컨설팅이라는 상호가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북카페는 민준이랑 함께할 꿈이었잖니. 이제 그 돈으로 내 사업 시작해. 저는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민준이가 널 무시했던 그 말 기억나니? AI 통역 어쩌고 하던 거. 저는 기억했어요. 네, 기억해요.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내 무기야. 네가 AI와 인간 감성을 결합한 통역 전문가가 되는 거지. 저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어요.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복수는 성공이야, 유정아.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어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정아, 대출이 안 나왔어.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왜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행에서 서류 위조 의심한대. 경찰한테 신고 들어왔다고. 저는 민준을 바라봤어요. 민준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유정아, 이거 네가 한 거야? 저는 민준의 손을 뿌리쳤어요. 저는 몰라요.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하며요.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이 날 신고했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민준의 그 절규를 지금도 기억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대출 실행일 새벽 5시, 저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민준의 서재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복도로 나왔어요. 서재 문틈으로 민준이 보였습니다. 민준은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어요. 민준이 비명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안 돼. 더 떨어지면 안 돼. 화면 속 그래프가 빨간색으로 가득했어요. 민준이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제발, 제발 좀. 저는 문 뒤에서 숨을 죽였어요. 민준이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코인이 20% 떨어졌어요. 오늘 대출만 나오면 만회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뭐라고 말했는지 들리지 않았어요. 민준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은행 문 열자마자 갈게요. 서류는 다 준비됐어요. 민준이 전화를 끊고 의자에 기댔어요. 한숨이 깊었습니다. 저는 침실로 돌아와 휴대폰을 꺼냈어요. 강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민준 씨가 은행 갑니다. 고소장 제출 부탁드려요.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준비 완료했습니다. 경찰서와 은행 본점 모두 연락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민준이 서둘러 양복을 입었어요. 민준이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 늦게 들어올 거야. 저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대답했어요. 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민준이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민준이 문을 열며 뒤돌아봤어요. 유정아. 저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네. 민준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시계를 봤어요. 오전 8시 10분이었습니다. 오전 9시 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한유정님, 고소장 접수 완료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감사합니다. 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서류 위조 미수 혐의와 금융 사기 미수 혐의로 접수했어요. 은행 본점에도 즉시 통보했고요. 저는 두 손을 모았어요. 강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회사 감사팀에도 공금 유용 정황 자료를 제보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연락할 거예요. 저는 작게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아니었죠. 오전 11시쯤 민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민준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유정아, 대출이 안 나왔어. 저는 침착하게 물었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은행에서 갑자기 서류 위조 의심한대. 경찰 신고가 들어왔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유정아, 대체 무슨 일이야? 당신 뭔가 알아?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저는 몰라요. 은행에서 확인한 거 아니에요? 민준이 거칠게 숨을 쉬었어요. 지금 은행 앞인데 경찰이 올 수도 있대. 저는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준이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2시 민준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유정아, 회사에서 연락 왔어. 감사팀이 나한테 출근하래.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감사팀이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인 카드 사용 내역 조사한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회사 일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민준이 욕설을 뱉었습니다. 당신이 한 거지. 당신이 날 신고한 거야.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됐니? 저는 거실을 걸으며 대답했어요. 민준 씨가 회사 감사팀한테 불려갔대요. 어머니가 만족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됐다. 이제 해고될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유정아, 이혼 조정 신청서 준비됐니? 저는 책상 위 서류를 봤어요. 네, 강 변호사님이 보내주셨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민준이가 경찰서 가는 날 바로 제출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럴게요. 저녁 8시 민준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어요. 민준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잿빛이었어요. 민준이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해고됐어. 저는 책을 덮었어요. 뭐라고요? 민준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어. 법인 카드 유용했다고. 저는 민준을 바라봤어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한 거지. 당신이 회사에 제보한 거 맞지. 저는 일어섰어요. 증거가 있으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민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증거 문제야? 당신이 날 배신한 거잖아.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배신은 누가 먼저 했는데요?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제 동의 없이 집 담보로 대출받으려던 건 누구였어요? 민준이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밤 10시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한유정, 네가 민준이를 신고했다며?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침대에 앉았어요. 어머니, 제가 뭘?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민준이가 다 말했어. 네가 경찰에 고소했다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민준 씨가 제 서류를 위조하려 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도 남편인데 신고를 해? 집안 망신이 뭔지 알아? 저는 이불을 꽉 쥐었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소리쳤어요. 네가 민준이 인생 망쳤어. 다 내 탓이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침대 위에 던졌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 민준 회사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대기업 임원의 법인 카드 유용 사건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거실에 서서 뉴스를 봤어요. 화면에 민준 회사 건물이 나왔습니다. 저는 리모컨으로 TV를 껐어요. 오전 10시 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유정님, 경찰에서 남편분 조사 시작했대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네. 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 제출하시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출해 주세요. 강 변호사가 확인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어요. 오후 저는 선배 윤정을 만났습니다. 윤정이 커피를 건네며 물었어요. 유정아, 요즘 어떻게 지내? 저는 커피를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래요. 윤정이 제 손을 잡았어요. 힘들지? 소문 들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윤정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봐. 다음 달에 AI 기술 포럼이 열리는데
통역 전문가 펜을 찾고 있어.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윤정이 말했어요. AI 시대에 인간 통역의 가치를 주제로 하는 세션이야. 네가 딱이야. 저는 윤정을 바라봤어요. 윤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유정아, 넌 최고의 통역사였어. 다시 시작해.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고마워요. 윤정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응원할게.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민준이 없었어요. 거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준의 서재 문이 열려 있었어요.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경찰서 간다. 며칠 걸릴지 모르겠다. 저는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밤, 저는 윤정이 준 서류를 다시 펼쳐봤어요. AI 시대, 감성 통역 전문가의 역할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프레젠테이션 작업을 시작했어요. 첫 슬라이드에 문구를 적었습니다. AI는 언어를 번역하지만 감정은 통역하지 못합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민준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AI로 통역하는데 당신이 상대가 되겠어?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이제 제가 증명할 차례였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유정아, 외국계 기업에서 통역 의뢰 들어왔어. 내 이름 대고 연락했더니 바로 오케이래. 저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정말요?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AI가 놓치는 문화적 뉘앙스 통역이래. 내 전문 분야잖니.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유정아, 이제 시작이야. 내 가치를 증명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전화를 끊고 저는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AI 기반 감성 통역 컨설팅 사업자 등록증이 함께 있었어요. 저는 그것들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민주는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해고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강남역 근처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거기서 지냈습니다. 침대와 책상만 있는 방이었지만 편안했어요. 무엇보다 민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됐죠. 윤정 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유정아, 포럼 측에서 내 발표 제안 승인했어. 저는 오피스텔 창가에 서서 대답했어요. 정말요? 윤정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응, 너 이제 기조연설자야. 1000명 앞에서 발표하는 거야.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언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윤정이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넌 최고였잖아. 전화를 끊고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슬라이드를 하나씩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첫 고객사와 미팅이 있었습니다. 외국계 제약회사 본부장이 저를 맞이했어요. 미즈, 당신 경력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저는 악수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이 회의실로 안내하며 말했어요. 우리는 AI 통역을 써봤는데 문화적 뉘앙스를 놓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AI는 단어는 번역하지만 맥락은 이해하지 못하죠. 본부장이 서류를 건넸어요. 이번 주 금요일 독일 본사와 화상 회의가 있습니다. 통역 부탁합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저는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독일 본사 임원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본부장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한유정 통역사입니다. 저는 화면을 향해 인사했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독일 임원이 말했어요.
한국 시장의 규제 환경이 우려됩니다. 저는 통역했습니다. 한국 시장의 규제 상황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부장이 대답했어요. 우리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독일어로 통역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특유의 비즈니스 문화를 설명하는 뉘앙스를 추가했어요. 독일 임원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본부장이 악수를 청했어요. 미즈, 안 완벽했습니다. 다음에도 부탁합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할 수 있다는 걸요. 저녁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음식을 차리며 물으셨어요. 첫일은 어땠니? 저는 밥을 뜨며 대답했습니다. 잘 됐어요. 계약 연장 제안도 받았어요. 어머니가 만족스럽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잘했다. 저는 국을 떠먹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혼 소송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강 변호사가 다 처리하고 있어. 민준이 투기 빚이랑 공금 유용 증거가 명확하니까 네가 유리해.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유정아, 집은 포기하지 마. 그건 내 것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요. 그날 밤 민준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유정아, 나 구치소에서 나왔어. 집에 와. 저는 문자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문자가 왔어요. 제발 이야기 좀 하자. 저는 휴대폰을 침대 옆에 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강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유정님, 남편분이 시어머니 집을 처분했대요. 저는 커피를 내려놓았어요. 네. 강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코인 빚이랑 고리대 금업자한테 빌린 돈 갚느라 집을 팔았답니다. 저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강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이제 월세방으로 이사한다네요. 시어머니랑 같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군요. 강 변호사가 말했어요. 남편분 채무는 전부 결혼 생활과 무관한 투기성 채무로 확정됐어요. 한유정님은 책임 없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감사합니다. 며칠 후 친정 동네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유정아, 민준이 어머니가 동네에서 너 험담하고 다닌대.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을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며느리가 음모를 꾸며서 아들 인생 망쳤다고 그러더라.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신경 쓰지 마. 아는 사람들은 다 진실을 알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내 해외 자산 명세서야. 저는 서류를 펼쳤어요. 3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북카페 자금 한 푼도 안 건드렸지. 다 내 거야.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유정아, 넌 잘하고 있어.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빈 문서를 켜고 제목을 적었어요. 전문직 여성의 경력 단절과 재기. 저는 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5년간 결혼 생활을 하며 제 전문성을 잃어갔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어요. 남편은 AI가 저를 대체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하지만 AI는 언어를 번역할 뿐 감정은 통역하지 못합니다.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글을 썼어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내가 잃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저는 글을 다시 읽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해방감이었죠. 일주일 후 제 칼럼이 유명 매체에 실렸습니다. 윤정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유정아, 내 글 봤어. 대박났어. 저는 침대에 앉아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윤정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댓글 봐봐. 다들 공감한대. 특히 50대 여성들이. 저는 휴대폰으로 기사를 열었어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경험했어요. 응원합니다. 전문직 여성의 고충이 이런 거군요. 한유정 작가님, 힘내세요. 저는 울컥했어요. 윤정이 말했습니다. 유정아, 포럼 연사로 너 완벽해. 다들 내 강연 기대하고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후 이혼 조정 첫날이었습니다. 저는 법원 복도에서 강 변호사를 기다렸어요. 강 변호사가 걸어왔습니다. 준비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보였어요. 초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민준이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먼저 시선을 돌렸어요.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재산 분할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강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한유정 씨의 모든 자산은 결혼 전부터 보유했거나 결혼 중 독자적으로 취득한 것입니다. 민준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재산 분할 대상입니다. 강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주택 구입 자금의 70%는 한유정 씨의 친정에서 나왔습니다. 증거 자료입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민준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민준을 보지 않았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저는 법원을 나왔어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말했어요. 다음 조정 때 주택 소유권 확정될 것 같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변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하셨어요. 저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 사이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이라고요. 오직 저만을 위한 인생이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오피스텔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 포럼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다시 열었어요. 첫 슬라이드를 수정했습니다. AI 시대, 인간 통역 전문가가 살아남는 법.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AI로 통역하는데 당신이 상대가 되겠어?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증명할 시간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요. 창밖으로 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일을 계속했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AI로 통역하는데 당신이 상대가 되겠어? 저는 그날 아침 포럼 연단에 서기 전에 민준의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증명할 시간이었어요. 한 달 전 제가 국제 AI 기술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일입니다. 윤정 언니가 전화로 말했어요. 유정아, 1,500명 앞에서 발표하는 거야. 언론도 다 온대. 저는 오피스텔 창가에 앉아 대답했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윤정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어요. 너밖에 없어. AI와 인간 감성 통역을 결합한 전문가는 너뿐이야. 저는 책상 위 북카페 도면 조각들을 바라봤어요. 그때는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윤정이 덧붙였습니다. 참, 포럼 주제 확정됐어. AI 시대, 감성 통역 전문가의 역할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포럼 당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호텔 거울 앞에서 정장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재킷에 흰 블라우스였어요. 어머니가 옆에서 넥타이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유정아, 떨리니?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아니요, 이상하게 평온해요. 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야 해. 오늘은 내 날이야. 저는 가방에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확인했어요. 첫 슬라이드에 적힌 문구가 보였습니다. AI는 언어를 번역하지만 감정은 통역하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가자, 딸. 코엑스 컨벤션 센터 대강당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청중들을 내다봤어요. 1,500개의 자리가 모두 차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어요. AI 기반 감성 통역 컨설팅 분야의 선구자 한유정 대표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연단으로 걸어갔어요. 조명이 따스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청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어요. 오늘 저는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청중을 바라봤어요. 요즘은 AI로 통역하는데 당신이 상대가 되겠어?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 말은 제 남편이 저에게 했던 말입니다. 장내가 더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15년간 쌓아온 통역 전문성이 AI 앞에서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AI는 언어를 번역할 뿐 감정은 통역하지 못합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지난해 독일 제약회사와 한국 지사 간의 협상이 있었습니다. 화면에 협상 장면이 나타났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AI 통역기는 독일어 신중한 검토를 겁으로 번역했어요. 청중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독일 임원의 표정과 어조를 읽었습니다. 그는 거부가 아니라 조건부 동의를 표현하고 있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잠시 멈추고 물을 마셨습니다. AI는 정확하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인간의 감정, 문화적 뉘앙스, 상황적 맥락은 AI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청중석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우리는 AI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박수가 더 커졌어요. 강연이 끝났습니다.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저는 연단에서 인사했습니다. 사회자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정말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한유정 대표님, AI 기반 감성 통역 컨설팅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저는 마이크 앞에서 대답했습니다. AI의 정확성과 인간의 감성을 결합한 새로운 통역 서비스입니다. 다른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자신 있게 답했어요. 무한합니다. AI가 발달할수록 인간의 감성 가치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다음 날 아침 제 강연이 모든 언론에 실렸습니다. 저는 오피스텔에서 뉴스를 봤어요.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AI 시대의 휴먼 통역 혁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 제 모습이 나왔어요. 저는 TV를 끄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20통이 넘었어요. 모두 투자 제안과 사업 협력 문의였습니다. 오후
벤처캐피털 대표가 찾아왔습니다. 김 대표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한유정 대표님, 어제 강연 봤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으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김 대표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20억 원 투자하고 싶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쳐봤어요. AI 기반 감성 통역 컨설팅이라는 회사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 대표가 설명했어요. 시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대표님의 비전에 투자하고 싶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김 대표가 덧붙였어요. 3년 내에 글로벌 진출까지 가능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신문을 보시며 웃으셨어요. 유정아, 내 기사가 일면에 났네. 저는 신문을 받아봤습니다. AI 시대 휴먼 터치의 가치를 증명한 여성 CEO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이가 무시했던 내 전문성이 이렇게 빛나는구나. 저는 신문을 접었어요. 어머니, 투자 제안도 들어왔어요.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얼마나? 저는 차를 마시며 답했어요. 20억.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유정아, 이제 정말 시작이야. 일주일 후 이혼 조정 최종일이었습니다. 법원 조정실에 앉아 있었어요. 조정위원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의 소유권은 한유정 씨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조정위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의 투기성 채무는 개인 채무로 분류되며 한유정 씨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민준이 의자에서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강 변호사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법원 복도에 서 있었어요.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유정아. 저는 민준을 바라봤어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내 가치를 몰랐어. 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겠어. 저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명함에는 AI 기반 감성 통역 컨설팅 CEO 한유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민준에게 건넸어요. 이게 당신이 무시했던 제 가치예요. 민준이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저는 등을 돌리고 걸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유정아,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제가 지켜낸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윤정 언니와 어머니 그리고 강 변호사가 왔어요. 윤정이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유정아, 축하해. 저는 샴페인 잔을 들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해냈구나. 강 변호사가 박수를 쳤어요. 정말 대단하셨어요. 저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제가 홀로 지켜낸 공간이었어요. 윤정이 물었어요. 유정아, 기분이 어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자유로워요. 파티가 끝나고 혼자 남았어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북카페 도면 조각들이 아직 있었어요. 저는 조각들을 하나씩 집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거든요. 대신 저는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AI 통역 교육 재단 설립 계획서였어요. 북카페 자금으로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AI 통역 기술을 가르치는 재단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계획서에 서명했어요.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 펜이 종이 위에서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민준이 무시했던 내 전문성이 20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아내가 아니다. 나는 한유정이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며칠 후 국제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AI 포럼이었어요. 저는 제안서를 읽으며 웃었습니다. 연사료만 1억 원이었어요.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해외 강연 제안이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기뻐하셨어요. 정말 우리 딸이 이제 국제적인 인물이 되는구나. 저는 창밖 서울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유정아, 민준이 소식 들었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관심 없어요.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래야 해. 이제 앞만 보고 가. 한 달 후 제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강남 한복판 빌딩 30층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어요. 비서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상담 일정 3건 모두 계약 체결하겠다고 하네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좋습니다. 비서가 덧붙였어요. 내일 MBC에서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저는 스케줄을 확인했습니다. 수락하세요.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 창가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뉴스 기사였어요. 전 남편 투기 빚에 몰락했던 여성, AI 통역 사업으로 재기 성공. 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한유정 대표는 나의 선의를 짓밟은 대가는 나만의 완전한 성공이라고 말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때 누군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어요.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 말했어요. 유정아, 내 성공 소식 들었어. 저는 민준을 바라봤어요. 민준의 옷이 초라했어요. 얼굴도 많이 늙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하려고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용서해줘. 다시 시작하자.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늦었어요. 저는 사무실 문을 닫으려 했어요. 민준이 문을 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저는 민준의 손을 떼어냈어요. 기회는 당신이 날 무시했을 때 끝났어요. 민준이 무릎을 꿇었어요. 유정아.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지켜낸 집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15년 전 순진했던 저의 모습을요. 북카페에서 민준과 함께 차를 마시며 책을 읽는 꿈을 꿨던 그때를요.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꿈이 부서진 덕분에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와인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나의 선의를 짓밟은 대가는 나만의 완전한 성공이야. 그리고 깊게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유였으니까요. 한유정 씨 맞죠? 민준이 전 부인이시죠? 제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들린 그 목소리는 제 등줄기를 차갑게 식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제 성공이 얼마나 불안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깨달았어요. 성공적인 포럼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남 빌딩 30층에 자리 잡은 제 회사는 나날이 번창하고 있었어요. 비서 김주연이 아침 일정을 브리핑했습니다. 김주연이 태블릿을 보며 말했어요. 대표님, 오늘 독일 기업과 계약 체결 미팅이 있고 오후에는 일본 컨설팅사 방문 예정입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김주연이 덧붙였습니다.
참, 싱가포르 AI 포럼에서 기조연설 요청도 들어왔어요. 저는 창밖 서울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그런데 오전 10시쯤 사무실 로비가 소란스러워졌어요. 직원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주연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대표님, 아래층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난리예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김주연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민준 씨 빚 때문에 왔다고 해요.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니 정장을 입은 남자 셋이 서 있었어요. 나이 든 남자가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한유정 씨 맞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누구신지요?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금융업을 하는 박 씨라고 합니다. 저는 명함을 받지 않았어요. 박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가 저희한테 빌린 돈이 3억이 넘어요. 로비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쳐다봤습니다. 박 씨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부부였으니까 책임져야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혼했습니다. 그분 빚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박 씨가 비웃었어요. 그래도 정 때문에라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다른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좋은 회사네요.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소란 피우면 기분 나쁘겠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와서 민준이 찾는다고 하면 어떨까요? 로비에 있던 고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사무실로 올라가죠. 30층 사무실에 앉아서 저는 그들과 마주했습니다. 박 씨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민준이가 코인 투자 자금으로 빌린 돈이에요. 저는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박 씨가 말했습니다. 3억 2천, 이자까지 하면 4억이 넘어요. 저는 서류를 밀어냈어요.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박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전 부인이잖아요. 정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준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뭐예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정아, 미안해. 그 사람들이 너한테 갔구나. 저는 박 씨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왜 제 회사까지 와서 이러는 거예요? 민준이 울먹였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어. 도와줄 수 없을까?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박 씨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남편한테 연락해서 돈 구해오시면 되잖아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나가주세요. 박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일 또 올게요. 그들이 나간 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김주연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독일 기업가의 미팅이었어요. 하지만 독일 측 담당자가 갑자기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김주연이 말했어요. 오늘 오전에 회사 로비에서 일어난 일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김주연이 덧붙였어요. 일본 컨설팅사도 미팅을 다음 주로 미뤘어요. 저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가 걱정스런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니? 저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 자식들이 감히. 저는 의자에 기대며 말했어요. 어머니, 사업에 지장이 생기고 있어요.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정아, 절대 굴복하면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아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당장 강 변호사 만나. 그리고 해외 자산에서 방어 자금을 빼둘게. 저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들이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였습니다. 로비에서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어요. 박 씨가 소리쳤습니다. 김민준 어디 있어요? 돈 내놔요. 다른 남자가 덩달아 소리쳤어요. 사기꾼 민준이 전 부인이 여기서 돈 벌고 있다며. 빌딩 관리 사무소에서 경비원들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박 씨들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김주연이 제게 달려왔어요. 대표님, 고객들이 다 돌아가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김주연이 계속 말했어요. 직원들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박 씨가 저를 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기 있네요. 민준이 전 부인.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박 씨에게 다가갔어요. 그만하세요. 박 씨가 비웃었습니다. 돈만 주면 안 와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경찰 부르겠어요. 박 씨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부르세요. 우리는 합법적으로 빚 독촉하는 거예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준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민준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유정아, 나 지금 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저는 민준에게 소리쳤어요. 오지 마세요. 이 문제는 당신이 해결하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어요. 유정아, 제발. 마지막 기회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후 민준이 로비에 나타났어요. 초라한 옷차림에 수척한 얼굴이었습니다. 박 씨가 민준을 보더니 다가갔어요. 여기 있네. 돈은?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박 씨가 화를 냈어요. 시간? 벌써 몇 달째야. 민준이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유정아, 우리 다시 합치자. 그럼 이 문제 해결돼. 저는 민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어요. 내 사업 지분만 좀 내게 넘겨줘. 그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박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 부인이 도와주면 되잖아. 저는 민준을 바라봤어요. 아직도 못 깨달았어요? 민준이 애원하는 눈빛으로 말했어요. 유정아, 마지막이야. 정말 마지막.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안 돼요.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럼 나 죽으라는 거야?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당신이 만든 문제는 당신이 해결하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제 마음이 복잡했어요. 사무실에 들어가니 직원들이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김주연이 다가와 말했어요. 대표님, 오늘 예정된 미팅이 모두 취소됐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김주연이 덧붙였어요. 내일 계약 예정이었던 프랑스 회사도 보류한다고 하네요. 저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날 오후 직원 회의를 열었어요. 회의실에 직원 10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전 남편의 개인적인 채무 문제가 회사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 직원이 손을 들었어요. 대표님, 회사가 위험한 건 아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사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른 직원이 물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저는 직원들을 한 명씩 바라봤어요. 이 문제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제가 개인 자산으로 전액 보상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그리고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김주연이 박수를 쳤어요. 다른 직원들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직원들의 신뢰하는 눈빛을 봤어요. 회의가 끝나고 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전화를 받았어요. 한유정 대표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건 영업 방해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저는 안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강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우선 그들과 민준 씨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녹음이나 영상 증거가 있으면 좋고요. 저는 메모하며 들었어요. 강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내일 오전에 뵙죠.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어머니가 서류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유정아, 해외 계좌에서 50억 원을 긴급 출금했어. 저는 봉투를 받았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하면 더 쓸 수 있어. 절대 굴복하지 마.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유정아, 이건 전쟁이야. 이기지 못하면 다 잃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늦게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예전에 민준과 함께 그렸던 북카페 그림이 아직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바라봤어요. 그때는 정말 순수했었는데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유정아, 민준이가 힘들어하고 있어. 네가 도와줘야지. 어쨌든 내 남편이었잖니. 저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네가 성공한 것도 민준이 덕분이야. 은혜를 모르면 안 돼. 저는 휴대폰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위기는 단순히 고리대 금업자들의 압박이 아니라는 걸요. 민준과의 과거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한 제 자신의 자녀 감정이 만든 틈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번 기회에 모든 걸 끝내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민준과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내는 거야. 창밖으로 새벽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녹음기를 들고 민준이 머물고 있는 월세방 근처로 갔습니다. 박 씨들이 민준을 찾아와 협박하는 장면을 녹음하기 위해서였어요. 오전 9시쯤 박 씨 일행이 나타났습니다. 박 씨가 민준의 방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김민준, 나와라. 돈 어떻게 할 거야? 민준이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박 씨가 소리쳤어요. 기다려.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 다른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내 전 부인 회사 박살내버릴까?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건 안 돼요. 유정이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박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관계없어? 부부였으면 책임져야지. 저는 휴대폰으로 계속 녹음했습니다. 박 씨가 민준의 어깨를 밀쳤어요. 야, 네가 돈 못 구해오면 내 전 부인 회사 매일 찾아가서 난리 칠 거야. 민준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이요. 다른 방법 없을까요? 박 씨가 민준의 머리를 손으로 치냈어요. 다른 방법? 돈 가져오는 게 유일한 방법이야. 다른 남자가 말했어요. 내 전 부인 사업 잘 되더라. 우리가 매일 가서 소란 피우면 망할걸?
저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후 2시 강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강 변호사가 녹음을 들어봤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협박과 영업방해 증거가 명확하네요. 저는 안도했어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강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민준 씨를 고발하고 고리대 금업자들도 함께 신고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민준 씨가 고리대 금업자들과 공모해서 당신을 협박한 혐의로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서류에 서명했어요. 이틀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유정님 신고하신 건으로 김민준 씨를 체포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고리대 금업자들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 김민준의 모든 채무는 원고와의 결혼 생활과 무관한 개인 투기성 채무로 인정됩니다. 저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어요. 또한 고리대 금업자들의 원고 사업장 방문은 명백한 영업 방해 및 협박에 해당합니다. 강 변호사가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어요.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접근을 금지합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게 호흡했어요. 법원을 나오면서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한유정 대표님, 소감이 어떠세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다고 생각해요. 다른 기자가 질문했어요. 회사 운영에 차질은 없었나요? 저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직원들과 고객들의 신뢰 덕분에 잘 버텨낼 수 있었어요. 기자가 덧붙여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저는 미소 지었어요.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날 MBC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김주연이 말했습니다. 대표님, CEO 스토리 프로그램에서 출연 요청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락하세요. 김주연이 덧붙였어요. 생방송이래요. 시청률이 꽤 높은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스케줄을 확인했습니다. 언제인가요? 김주연이 답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요. 방송 당일 스튜디오에 도착했어요. PD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한유정 대표님, 오늘 진솔한 이야기 부탁드려요. 저는 화장실에서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정리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당당해 보였습니다. 방송이 시작됐어요. 진행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게스트는 최근 화제가 된 AI 기반 감성 통역 컨설팅의 한유정 대표입니다. 저는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진행자가 질문했습니다. 최근 회사가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힘든 시간이었어요. 진행자가 궁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문을 열었어요. 제 전 남편의 개인 채무 때문에 회사가 위기를 겪었습니다. 시청자들이 놀랄 만한 고백이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됐고 무엇보다 직원들과 고객들이 저를 믿어줬어요. 진행자가 감탄하며 물었어요. 그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어요.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투명하게 소통하고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니까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었어요. 방송이 끝난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시청자 게시판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멋진 분이네요. 투명한 경영 자세에 감동했어요. 응원합니다. 김주연이 흥분하며 보고했어요. 대표님, 홈페이지 접속이 폭주하고 있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좋은 신호네요. 일주일 후 민준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저는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유정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네가 날 경찰에 신고한 걸 알고 처음엔 화가 났어.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모든 게 내 잘못이었다는 걸. 저는 편지를 접었어요. 나는 이제 끝났어. 빚도 못 갚고 전과자가 됐고 일자리도 없어. 어머니도 내가 망쳤어. 저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많이 늙어 있었어요. 유정아.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민준이를 너무 감쌌어. 네가 옳았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용서해달라고는 안 할게. 그럴 자격 없으니까.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 후 싱가포르 AI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했어요. 1200명의 청중 앞에서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AI는 지식은 통역할 수 있지만 감정은 통역할 수 없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인간의 감성과 AI의 정확성을 결합할 때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강연이 끝나고 여러 국가의 기업들이 협력을 제안했어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김주연이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300% 늘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원들 보너스 준비하세요. 김주연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창밖 서울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강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한유정 대표님, 공동명의 집 소유권 최종 확정됐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감사합니다. 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당신 소유예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싸움이었네요. 강 변호사가 웃으며 답했어요. 하지만 완전한 승리였죠. 그날 밤 제가 지켜낸 집에 돌아갔어요. 거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2년 전 민준이 저를 무시하며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AI로 통역하는데 당신이 상대가 되겠어? 이제 저는 AI 통역 업계의 선두주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윤정 언니였습니다. 유정아, 내년에 내가 주최하는 국제 포럼에서 메인 연사해 줄래?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물론이죠. 영광입니다. 윤정 언니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넌 정말 대단해. 자랑스러워. 저는 와인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로 오직 나만을 위한 인생이야. 그리고 깊게 웃었습니다. 민준과의 모든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졌으니까요. 6개월 후 저는 제가 직접 주최한 아시아 AI 통역 컨설팅 포럼의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코엑스 그랜드 볼룸에 모인 2,000명의 청중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당당하게 말문을 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AI 시대의 인간의 감성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강연 중간 저는 청중석을 둘러봤어요. 뒷좌석 구석에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초라한 옷차림에 수척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강연을 계속했어요. 2년 전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청중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요즘은 AI로 통역하는데 당신이 상대가 되겠냐고요.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계속했어요. 그 말이 제게는 가장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박수가 우레와 같이 터져 나왔어요. 강연이 끝나고 저는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대표님, 정말 감동적인 강연이었습니다. 한국의 자랑입니다. 저는 일일이 인사를 받으며 로비로 나왔어요. 그때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유정아. 저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의 옷이 낡아 있었어요. 구두도 해져 있었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축하해. 정말 대단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 알겠어. 저는 팔짱을 끼고 민준을 내려다봤어요. 민준이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저는 민준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그러지 마세요. 민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정아, 용서해줘.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생각 없어요. 민준의 얼굴이 절망적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대신 제안이 하나 있어요. 민준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살던 집 기억나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집의 관리인으로 일하세요. 민준의 눈이 커졌어요. 저는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매달 관리비 200만 원을 제게 지불하고 집안 청소와 관리를 담당하는 거예요. 민준이 서류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생활비도 당신이 책임지세요. 저는 두 번째 서류를 건넸어요. 월 150만 원, 어머니 용돈과 병원비까지 모두 당신 몫이에요. 민준이 말을 못했어요. 저는 펜을 꺼내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서명하세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아보시고요. 민준의 손이 떨렸어요.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게 내가 내게 한 일에 대한 대가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제 가치를 무시했던 대가예요. 민준이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당신이 제게 돈을 내고 집에서 일하는 거예요. 민준이 서류에 서명했어요. 계약서를 받아든 저는 민준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어. 저는 등을 돌리고 걸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유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신문을 보시며 웃으셨어요. 유정아, 내 포럼 기사가 경제면 일면에 났네. 저는 신문을 받아봤어요. 아시아 AI 통역의 새로운 리더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민준이가 집 관리인 일 시작했다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매일 출근해요. 어머니가 만족스럽게 웃으셨습니다. 잘했어. 여자의 인생은 결국 돈과 지혜가 지키는 거야. 저는 어머니의 말씀에 공감했어요. 그날 오후 제가 설립한 AI 통역교육재단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재단 직원이 보고했어요. 대표님, 이번 달에 소외계층 청소년 50명이
교육을 받았어요. 저는 교육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한 학생이 다가와 말했어요. 선생님, 저도 나중에 통역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그 학생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어. 재단 직원이 덧붙였어요. 원래 북카페 자금으로 이런 좋은 일을 하시다니 정말 대단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에 제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서랍을 열고 작은 그림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민준과 함께 그렸던 북카페 스케치였어요. 저는 그 그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순수한 꿈이었는데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민준이었습니다. 집 청소 완료했습니다. 내일도 오전 9시에 출근하겠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약값 포함 15만 원 나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서랍에 넣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나의 선의를 짓밟은 대가는 나만의 완전한 성공이야. 그리고 북카페 그림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으니까요. 한 달 후 민준이 관리비를 가지고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민준이 봉투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번 달 관리비 200만 원입니다. 저는 봉투를 받았어요. 민준이 덧붙였어요. 어머니 생활비도 150만 원 드렸어요. 저는 영수증을 확인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많이 늙어 보였어요. 민준이 작게 말했어요. 집 보일러 점검도 했고 화분물도 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하세요. 민준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가 지켜낸 집에 들어갔어요. 거실이 말끔히 청소되어 있었습니다. 화분들도 싱싱했어요. 민준이 정성스럽게 관리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어요. 2년 전 이 집에서 민준이 저를 무시하며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AI로 통역하는데 당신이 상대가 되겠어? 저런 오래된 상가 건물에 돈 쓸 바에 코인 사라. 이제 민준은 제게 돈을 내고 이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와인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웃었어요. 완벽한 복수였으니까요. 몇 달 후 우연히 거리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정아. 저는 잠시 멈춰섰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고마워. 민준이가 날 잘 챙겨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옳았어. 내가 민준이를 망쳤어.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많이 늙으셨더군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건강해라.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걸어갔습니다. 1년 후 저는 국제적인 AI 통역 컨설팅 기업의 CEO가 되어 있었어요. 직원 200명, 연매출 500억 원의 회사였습니다. 김주연이 보고했어요. 대표님, 뉴욕에서도 지사 설립 제안이 들어왔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검토해 보세요. 김주연이 덧붙였어요. 하버드에서도 특강 요청했어요. 저는 스케줄을 확인했습니다. 좋네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준을 봤어요. 민준이 시장에서 어머니 반찬을 사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저는 차창 너머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은 저를 보지 못했어요. 저는 운전사에게 말했어요. 집으로 가주세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거실에 앉았어요. 어제도 민준이 와서 청소를 해놨더군요. 테이블 위에 관리 일지가 놓여 있었어요. 보일러 점검 완료, 화분 물주기 완료,
현관 청소 완료 민준의 글씨였습니다. 저는 그 일지를 보며 생각했어요. 15년 전 이 남자와 결혼할 때는 이런 미래를 상상도 못했다고요. 그때는 정말 사랑했는데. 하지만 그 사랑을 배신당했고 저는 더 강해졌어요. 저는 책상 서랍에서 북카페 그림을 다시 꺼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 조각씩 천천히 찢었어요. 마지막 조각까지 찍고 나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야근을 했어요. 내일 있을 글로벌 컨퍼런스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자유였으니까요.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민준이었습니다. 오늘도 집 관리 잘하겠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고 삭제했어요. 그리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민준은 이제 단순한 관리인일 뿐이었으니까요. 오늘 한유정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담이 아니었습니다. 15년간 무시받던 한 여성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낸 성장 스토리였죠. AI로 통역하는데 당신이 상대가 되겠어? 라던 남편의 조롱은 결국 그녀를 AI 통역 업계의 선구자로 만들어줬습니다. 선의를 배신당한 상처는 더 강한 여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고요.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한유정 씨가 복수를 선택했지만 그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승부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성공 후에는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재단을 설립하여 자신의 성공을 사회에 환원했죠.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높은 곳에 올라서는 것이라는 교훈을 남겨줍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을 제일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